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공허인 정청래입니다. 참 고마워요. 아니 근데 의원님 진짜로 이제 곧 의원님이라고 의원님 한 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이야. 좋아요. 그럼 계속 앞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이렇게 하나요?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하잖아. 네. 앞으로 명심해 주세요. 진짜로 당 대표 나가실 거예요? 진짜 고민돼요. 처음에 농담처럼 시작했는데 요즘 점점 심각한 고민의 단계로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진짜로 나갈 수도 있다. 나간다가 아니라 나갈 수도 있다.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첫 번째는 20대 국회 원구성 과정이나 앞으로 봤을 때 또 이렇게 되면 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 분석조차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무엇 때문에 이겼는지, 무엇 때문에 비례대표로 3번으로 졌는지, 3번한테 졌는지 이런 분석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바둑을 두고도 복기를 해보잖아요. 내가 언제 이걸 잘 뒀으면 바둑이 이겼을 텐데 이런 게 있는데 지금까지 없어요 당에서. 시당에서 서울시당에서 어젠가 그건 토론회도 하고 그랬죠. 그분들의 자유의지를 한 거고 당 차원에서 하지 않고 있어요 일단. 저는 분석이 끝났어요. 중앙당에서는 안 했지만 이번 총선의 특징은 이런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 실정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심판당했고 이런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로 심판당하고 그리고 국민의당은 호남 이외에서 또 심판을 당한 거죠. 표의 확장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당도 이기지 못한 선거, 오로지 국민만 이긴 선거. 근데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 2030들의 투표율 상승. 그거 아닙니까? 수도권의 122석 중에서 85석의 압승을 거둬준 결정적인 이유는 2030 투표율 상승. 그리고 종편에 휘둘리지 않았던 2030, 40, 50. 그리고 이것은 SNS, 팟캐스트의 영향력.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부모 세대들이 자식들에게 1번 찍으라고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20, 30대 젊은 자식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2번 찍어야 됩니다. 야당 찍어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난 최초의 선거거든요, 지금. 근래 한 20, 30년 동안. 그럼 이런 분석을 하고 진 이유는 고치고 이긴 것은 더 확대 재생산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다. 코렉트합니다. 코렉트합니다. 아니면 제가 아니라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분을 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추미애, 송영길, 그다음 김진표,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제 뜻이 있는가 보는데 박영선, 김부겸 이 정도 거론됩니다. 이 중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단 하겠다고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총선이라는 큰 선거가 끝났으면 또 앞으로 2년도 못 돼서 또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더 큰 선거를. 그러면 지금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출마 안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거론된 사람 중에 그나마 내가 안 할 경우는 이 사람에게 힘을 못해서 이걸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말 못하죠. 왜요? 내가 나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5대5로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리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도 임명이 됐는데 룰이 어떻게 세팅될 건가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본인이 나가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룰이면 나간다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지금 현재 룰이라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원외 교섭단체 소속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원외 교섭단체. 네. 지금대로라면 정의원이 그냥 1등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근데 1등 한다고 꼭 나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네. 네. 요 역할에 지금 타이밍에는 그러니까 내가 맞다. 이런 시기가 되면 막 부추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나가면 될 거야. 나가봐. 막 현재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지금. 그러나, 감사한 마음과 표정으로 조용히 응시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내가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죠. 제일 고민은 그겁니다. 왜냐면,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당대표 역할을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선 때, 실제로 당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대표가 실제로 최고위원 뭐 5명 있든 6명 있든 이거보다 대표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조력자는 크게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실현하고 그리고 당 질서를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선에서 당대표의 역할이 왜 중요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실제로 후보가 주인공이죠. 그러나 실제로 후보는 자기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 상황을 객관화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치 옆에서 객관적으로 지켜보고 후보가 하기 싫은 일도 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는 영화로 치면 대선 당시까지는 영화 감독이죠. 지휘자. 2002년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네. 노무현 후보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하나갑 대표는 별로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후단협 뭐 이런 것들로 네. 시달리고 뭐 이렇게 됐죠. 어쨌든 당대표는 수많은 군사들을 조직화해서 전쟁터에서 앞자리에 서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후보 중에 내가 아니라면 이 사람이라면 그 역할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있긴 있고 네. 이 사람은 안 돼. 또 있나요? 있어. 당연히 이 사람은 안 돼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말은 절대 안 돼가 1명입니까? 2명입니까? 2-3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누가 나를 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원하는 것도 있고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소명의식, 사명감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그 마음을 출마다 불출마다 이것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낙선해서 지금 슬퍼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가면 나가는 거고 안 나가면 또 어떤 사람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심을 하는 데드라인은 언제까지인가요? 대략 한 7월까지는 결정을 지금 해야 석 돼요. 달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룰이 대충 보면 이제 전당대회 준비에 논의된 거 보면 룰이 어떻게 가겠다. 그러면 내가 아니어도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절대로 대선은 안 될 사람이 되겠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판단의 근거들이 그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난 불만이야. 지난번에 송영길 불러가지고 당대표 무슨 정책 공약 발표처럼 하던데 왜 나는 안 부르는 거야? 맨 처음 나를 불러야지. 의리가 없이 말이야. 맨날 나오시잖아요. 맨날. 아 그래? 네. 아니 당대표 후보군으로서 부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정식 건의합니다. 그 자리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밝히시고요. 네. 나 하겠다고 밝히시면. 네, 하여튼 뭐 그건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리고 저 혼자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뭐 아직 그거 가지고는 얘기는 안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뭐냐면 제가 다른 정치인도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특히 저를 떼놓고 저를 객관적으로 많이 보려고 노력해요. 자기 자신의 객관화에 대한 훈련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컷오프 됐을 때 99.9%가 다 탈당 무소속 출마를 권했어요. 그리고 저희 마포는 더 심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분노, 뭐 표출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나가니까 난 나가야겠다. 그러면 또 그분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자기 자신을 객관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번 전당대회 부분도 마찬가지고 뭐 심지어 다른 거 더 큰 거 하라 뭐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거는 항상 자기 자신의 객관화의 중심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거고 나가든 나가지 않든
대중적으로 파파이스 청취자를 비롯한 분들에게 객관적으로 물어보기는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정치인이 본인이 나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걸로 봐달라는.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낙선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컷오프되고 낙선하고 그러면 보통 정치인들은 뭐 먹고 삽니까? 그거 모르죠. 내 알 바 아니죠. 의원님은 뭐 먹고 사시려고 그래요? 저는 사람이 이렇잖아요. 오늘도 이제 국회 안행위를 마지막으로 하고 왔어요. 그래서 32개인가 법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왔는데 순간 까먹더라고요. 내가 낙선 돌아서서 나오는데 모든 게 다 통과시키고 오전에 법안 소위 상임위 열어서 32개 법 통과시키고 나오는데 맞아 내가 오늘 뭔 일을 한 거야? 나 낙선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낙선한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리고 익숙해야 돼요. 낯선 문화, 새로운 환경 이거에 익숙하려고 노력을. 의원님은 한번 낙선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이골이 나 있어.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낙선했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고 지난번에도 사실은 보수 언론 때문에 그랬지. 이번도 마찬가지지 뭐. 근데 그렇고 그래서 일단 지난번 4년은 그럼 뭐 먹고 사셨어요? 지난번 4년은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네.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지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안 먹고 지냈더라고. 안 먹고. 네, 안 먹고 지냈어요. 그리고 이슬만 먹고 이슬만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지 하는데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무지하게 바빴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왜냐하면 떨어지자마자 광우병 소고기 파동 있었죠. 거기 막 몇 달간 또 올인해가지고 다녔죠. 그래서 중국 갔었죠. 그 중국에 오니까 그 지방선거 또 오세훈 시장 사퇴하는 바람에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 막 하다 보니까 총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4년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고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없던 선거가 막 생겼잖아요. 박원 시장 막 보궐선거 나가고 그거 하다 보면 몇 달 그냥 가요. 정신없이 가요. 그리고 돈 쓸 일이 없어 바쁘니까. 뭐 그런데 이번 4년은 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제가 오이와 고추를 심었죠. 네. 그래서 오늘 덕컷 유세단 고맙다고 최초로 밥 사는 의원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동안 덕컷 유세단이 지원했던 그 모든 후보들이 단 한 번도 밥을 안 썼어요? 오늘 최초로 산 분이 있어요. 문희상 의원. 그래서 오늘 점심 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원외 교섭단체 제가 얘기를 했죠. 원외 교섭단체. 그래서 김광진, 장하나도 합류하는 걸로. 그러면 그래서 그 원외 교섭단체는 누구를 상대로 교섭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9대 국회를 하다가 떨어진 낙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원외 교섭단체를 지금 제가 구성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구성이 됐어요. 교섭을 누구랑 하냐고. 뭐 누구랑 교섭을 하냐고. 뭘 위해서? 새누리 떨어진 사람들이랑? 아니 우리는 이게 오늘 다 제가 구상을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은 지난번 시간에 다 얘기했죠. 정청래를 찝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열심히 했지만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고. 근데 오늘 제가 원외 교섭단체 얘기를 하니까 장하나 김광진도 급 좋다며 이렇게 해서 제가 원외 수석 부세프는 김광진 의원으로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라. 그랬더니 19명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야. 19명. 몸값을 올리려나? 그리고 장하나 의원은 원외 대변인을 제가 주기로 했어요. 원외 대변인. 네.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교섭을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 이 단체가. 그래서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이거는 새누리당하고 교섭은 하지 않고 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저하고 같이 교섭을 할 거고요. 그 제가 당대표가 안 되면 당대표 된 분하고 여러 가지 당내 현안에 대해서 교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때? 근데 이런 게 재밌어야 되는데 왜 슬프죠? 네. 제가 오늘 총수가 가라고 하기 전에 요즘 초선 의원 그 교육시키는 초선 의원 워크샵, 뭐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초선 의원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초선 의원
어떠해야 된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저도 일정이 있어요. 지금 가야 돼. 스터디하라. 스터디하라. 예. STUDY. 스터디하라. 예. 슬퍼요, 슬퍼. 스터디해야 돼, 스터디. 초선 의원들 놀면 안 돼. 스터디하라. 이게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아니요. 그래서 S는 SNS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초선 때부터 인터넷하고 아주 친했고 네티즌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SNS를 하다 보면 자기가 몰랐던 여러 가지 집단 지성의 힘으로 지혜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디 TV 토론 나가는데요. 여러분 이런 주제인데요. 어떤 거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카피 다 뽑아줘요. 그래서 SNS 보좌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하냐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대중의 마음, 민심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SNS가 모든 민심을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자기가 했지 못했던 단어들이 막 들어와요. 키워드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의정활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의원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아, 정 의원 이렇게 모르는 것 빼고 다 알아? 그런 거 있었는데 그게 다 SNS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T는요? T는 뭐냐면 이슈에 대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발언하라 이거예요.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주저주저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된다. 그래서 혹시 비난을 받을지라도 용기 있게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항상 국회의원들은요. 논란의 중심에 들어가야 돼요. 찬성이든 반대든 항상 거기에 찬성의 편에 서든 반대의 편에 서든 자기 소신을 항상 밝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절대 동의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피하게 되다 보면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말 못하는 벙어리 국회의원이 돼요. 의원님이 그걸 굉장히 잘하는 국회의원이에요. 전 어떤 이슈가 되는데도 제 의견을 말합니다. 그것도 제일 빨리. 맞아. 제일 빨리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훌륭한 정치는 안티가 생긴다. 탁월한 정치는 그거 누가 한 말이에요, 그거? 제가 한 말이에요. 훌륭한 정치는 안티가 생성된다. 안티가 생긴다. 훌륭한 정치는. 탁월한 정치인은 안티를 양산한다. 위대한 정치는 안티를 이용한다. 이런 거거든요. 안티를 이용해서 성공한 정치인, 누가 한 말이죠? 대표적인 정치인이 김영삼, 김대중입니다. 아니, 지금 하신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안티를 이용한다는 님이 위대한 정치인은 뭐 이런. 제가 한 거라니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연구했어요, 저는 다. 네. 그래서 스터디에서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유니크. 자기만의 칼라를 가져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D는요? 그건 네? 알겠어요. 알겠죠? D는? 예를 들면, 김광진. D. 네? D. D는 금방 알겠어요. 예. D는 디스커스. 토론하라. 그것도 혼자의 알겠고.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실수해요. Y가 뭡니까, 그러면? 영맨이 되라. 나이에 관계없이 젊어야 돼요. 스러운데, 이거 Y는. 젊어야 돼요. 이게 물리적인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마음이 항상 젊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는 많지만 마음이 젊은 분이 있고 나이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늙은이가 있거든요. 젊지 않고 항상 이렇게 시대에 뒤처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제일 나이가 마음 나이로 젊은 사람이 누굽니까? 보시기에. 우리 당에는 잘 모르겠으나 뭐 지금은 남의 당이 됐지만 우리 당에 있을 때 제가 이분은 정말 연세는 있지만 정말 젊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박지원 대표예요. 맞아요. 네. 아니 연세가 70이 넘고 하는데 에너지가 넘쳐요, 아주. 그렇게 젊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 동료 의원들 국회의원 쭉 있지만 말을 길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실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 감별법 할 때 제가 강의할 거예요. 말을 길게 하고 만연체로 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왜? 디테일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디테일에 강한 사람은 말을 짧고 굵게 합니다. 의원님 왜 길게 하죠? 난 내용이 많아서 긴 거지. 문장 자체는 간결해. 만연체가 없어. 아주 짧아. 맞죠? 이게 이런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 STUDY 스터디하라. 스터디하라. 그래서 국회의원
좋은 국회의원은 이런 국회의원이고 나쁜 국회의원은 이런 국회의원 하는 두 번째 강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언제 합니까?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요? 오후 5시. 주말이네? 네. 벙커를 탈출해서 EJ 안가에서 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강의, 첫 번째는 벙커에서 했는데 두 번째는 EJ 안가에서 국회의원 감별법 이걸 가지고 강연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긴 가지 마시고요. 세 번째 강의는 벙커에서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주제가? 국회의원 되는 법. 되는 법. 그 강의 들으면 다 돼요? 네? 강의 들으면 돼요? 강의 들으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길을 제가 제시할 거고 파파이스를 열심히 듣다 보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것도 제가 연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건 벙커에서 할게요. 의원님 떠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토요일 날 만나요. 네, 반갑습니다. 자, PPL입니다. 벙커에서 시리즈로 하고 있는 건데 첫 순서가 초선 의원들 초대해서 강연을 하는 건데 대중의 힘을 믿어야 되거든요. 거기가 떨어지면 바로 개파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을 찾게 돼요. 스스로 두 발로 서서 당대표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비판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대중적인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응원해줘야 돼요. 계속 발언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기후이번 손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정환입니다. 국회의원 당선자 전재수입니다. 왜 진흙탕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맞으실 거죠? 한결같은 이웃사람 전재수의 이야기,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들로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벙커원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손혜원, 도정환 나온다고 합니다. 네가 알아요, 도 시리즈로 진행되고 자, 최초로 해외에서 PPL 아직 미국에서는 오지 않고 있는데 자, 보시죠. 고스란히 현지인들이 살던 곳이고 신의 한가운데인데 신의 한가운데라고 하면 아예 루브르 박물관 바로 앞처럼 아예 정가운데. 교통비가 안 들겠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프랑스 사람이 살던 부엌인데 밥솥이 있는 거지. 우리나라 밥솥이. 그런 곳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네. 혹은 아프리카에서도 남미에서도 PPL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자, 그러면 국내 PPL 오늘은 세 가지예요.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이 빅그린은 말이죠. 3주만 쓰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처음에 광고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3주 만에 뭐가 머리가 좋아지냐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계속 광고를 해요. 그게 된다는 걸 입증할 때까지 자기들이 광고한다고 계속. 근데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그런데 실제 써본 사람들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드디어 가장 많이 팔리는 딴지마켓에서 제품이 됐습니다. 끈기로 이긴 분들. 자, 그 다음 연예인들의 다이어트 비법을 보면 디톡스, 클렌즈 이런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빼내고 건강한 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디톡스를 하려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그대로 짠 클렌즈 주스를 마시는데요. 그런 맛이 없잖아요. 딴지마켓의 요원들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참 괜찮은 클렌즈 주스를 찾았답니다.
편집부 아재들의 눈이 번쩍 뜨인 맛, 진짜 맛있다는 수줍은 고백을 자아낸 초딩 입맛의 소유자들이 먹어도 맛있다네요.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히카마 주스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입점 후에 훈훈한 후기로 딴지 마켓에 훈내가 진동하고 있는 문제의 코코스 클렌즈 주스. 종육주의자들에게도 즐거운 일탈이 될 것입니다. 종육주의가 뭐예요? 접니다. 고기만 먹는 사람들. 네. 본황칠 이노큐입니다. 황칠에는 몇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병을 가져가는 만병통치약을 의미하는 학명이 붙었답니다. 황칠나무, 학명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 전설보다 중요한 것, 제주 황칠나무로 만든 본황칠 이노큐를 먹어보고 나서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본황칠 이노큐.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20, 30대 젊은 자식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2번 찍어야 됩니다. 야당 찍어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난 최초의 선거거든요, 지금. 근래 한 20, 30년 동안. 그럼 이런 분석을 하고 진 이유는 고치고 이긴 것은 더 확대 재생산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다. 코렉트합니다. 코렉트합니다. 아니면 제가 아니라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분을 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된 바둑을 두고도 복귀를 해보잖아요. 내가 언제 이걸 잘 뒀으면 바둑이 이겼을 텐데 이런 게 있는데 지금까지 없어요, 당에서. 시당에서 서울시당에서 어젠가 그건 토론회도 하고 그랬죠. 그분들의 자유의지로 한 거고 당 차원에서 하지 않고 있어요, 일단. 저는 분석이 끝났어요. 중앙당에서는 안 했지만 이번 총선의 특징은 이런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 실정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심판당했고 이런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로 심판당하고 그리고 한 국민의 단계로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진짜로 나갈 수도 있다. 나간다가 아니라 나갈 수도 있다.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첫 번째는 20대 국회 원구성 과정이나 앞으로 봤을 때 또 이렇게 되면 질 것 같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 분석조차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무엇 때문에 이겼는지, 무엇 때문에 비례대표로 3번으로 졌는지, 3번한테 졌는지 이런 분석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국민의당은 호남 이외에서 또 심판을 당한 거죠. 표의 확장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당도 이기지 못한 선거, 오로지 국민만 이긴 선거. 근데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 2030들의 투표율 상승. 그거 아닙니까? 수도권의 122석 중에서 85석의 압승을 거둬준 결정적인 이유는 2030 투표율 상승. 그리고 종편에 휘둘리지 않았던 2030, 40, 50. 그리고 이것은 SNS 팟캐스트의 영향력.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부모 세대들이 자식들에게 1번 찍어라고 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공허인 정청래입니다. 참 고마워요. 아니 근데 의원님 진짜로 이제 곧 의원님이라고 불릴 의원님 한 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이야. 좋아요. 그럼 계속 앞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이렇게 하나요?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하잖아. 네. 앞으로 명심해 주세요. 진짜로 당 대표 나가실 거예요? 진짜 고민돼요. 처음에 농담처럼 시작했는데 요즘 점점 심각.